21대 후반기 국회가 상임위 배분 문제를 두고 진통을 겪다가 지난 7월 22일 겨우 여야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처럼 상임위원회는 위원들이 토론과 입법을 하는 국회의 핵심 조직입니다. 그중에서도 예산결산위원회는 나라의 한 해 살림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을 하고 또 다음 해의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의 맹성규 의원은 지난해 본 예산 심의 때 약 8,800여 개의 세부 사업 중에서 7,000여 개는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나라 살림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이유 무엇일까요? 헌법 제54조에 따라서 국가 예산의 편성 제출권은 정부에게 있는데요. 이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권한은 국회에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안과 결산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예산결산특위는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50인으로 구성, 위원장과 위원회 임기가 1년, 예산결산 심의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 다른 상임위와 겸임을 하는데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한 1년은 일해봐야 내 일에도 익숙해지고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도 좀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하는 예결위 위원장과 위원회 임기가 1년이고 특히나 한시적 운영에 겸임까지 하게 된다면 과연 제대로 된 예산안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결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부가 예산안 편성을 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을 하면 국정감사 이후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산안의 심의 과정은 상임위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 의결 등 크게 3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9월은 결산을 하고 10월은 국정감사, 그러면 11월 한 달 동안 예산안 심의를 합니다. 이 기간에도 예결위 전체 회의, 소위원회 회의, 간사간 협의 등으로 진행이 되는데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한 거죠. 이처럼 지속적으로 심의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1년 단위 특위체제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 위원 정수는 30명으로 하고 다른 상임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넉넉한 시간과 기간을 보장할 테니까 그 시간 동안 실질적인 예산과 결산의 심의와 집중을 하라는 뜻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무려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현미경처럼 촘촘하게 심의를 하고요. 영국은 3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예산안을 검토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예결위를 상설화하자는 문제는 사실 국회의 묵은 과제입니다. 2004년 당시 한나라당은 예결특위의 일반 상임위 전환을 주장을 한 바 있고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논의한 끝에 예결위 상임위화를 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의제로 제기됐던 예결위 상임위화는 결국 다음 국회로 미뤄졌습니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하고 의결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인 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절차는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그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실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국회 예산심의권이라는 건 결국에 국민의 목소리가 예산안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예산의 집행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될 수 있도록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